자, 이게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자, 그럼 한번 덤벼보죠. 자, 취소와 해제는 약정 사유와 법정 사유가 있다. 어때요? 쉽지 않죠. 간단하지만. 자, 우리 조심해야 돼요. 쉽지 않아요. 자, 결론적으로 X예요. 자, 그러면 봐봐요. 해제는 두 종류가 있어요. 약정과 법정이 있거든. 근데 취소는 법정 취소밖에 없어. 쉽지 않아요. 법정 취소 사유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법정. 항상 취소 앞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다? 법정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요 문제도 진짜 어려운 지문이야. 자체적으로 기초가 안 정립이 된 사람은. 그럼 다시요. 취소는 뭐밖에 없어요? 법정 취소 사유. 몇 개? 4개. 아주 좋아요. 4개. 4개가 뭐예요? 그랬더니 4개. 그러면 안 돼요. 자, 써요. 제착사강이네. 제착사강. 그렇죠. 자,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 이게 법정 취소 사유야. 4개밖에 없어요. 약정 취소 사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뭐예요? 제한능력자, 착오자, 사기, 강박. 지금 요 법정 취소 사유도 모르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 취소 사유는 약정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오늘은 이제 기초를 다시 정리해 봅시다. 취소는 뭐 약정이 있어 없어? 없어. 뭐밖에 없어요? 법정 취소 사유. 해제는 뭐가 있죠? 약정과 법정이 있다라는 것. 그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법정 취소 사유와 관련돼서는 몇 개? 4개. 읽어봐요. 제착, 사강. 딱딱딱딱 잡아놔야 돼. 자, 그렇다면 이 지문을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5번과 관련돼서 이제 해결이 다 됐다고. 자, 그럼 봐봐요. 해제는 무슨 해제가 있어요? 약정 해제권을 보류 유보했다 해서 법정 해제권이 발생하는 것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법정 해제권의 성립은 우리 한국 사람은 또 요 의미를 잘 모르죠.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은 성립된다. 이 소리거든. 그러니까 한국말이 이렇게 어려워요. 한국말 자체가. 그러면 5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잡아두시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실수를 많이 하는 게 특히 3번과 관련돼서 3번과 4번 지문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해놔야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4번도 자기가 5개 지문에 섞어서 나올 때 요 5번, 4번 지문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해약금은 뭐예요? 본다야 추정한다야? 추정한다. 다시 한번 이렇게 꼼꼼하게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뭐예요? 해약금이야. 해약금에 의한 해제, 계약 해제 이렇게 이제 잡고. 자, 그러면 요 지문 자체로 우리가 한번. 그러면 요걸 끌어갈 때는 어떻게 끌어가야 돼? 항상 2가지를 생각해야 돼. 내가 봐요. 착수 전이냐, 착수 후냐. 요걸 잡아야 돼. 자, 그러면 해약금에 의한 계약에는 착수 전이에 후예요. 전에만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전에만. 그걸 생각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끌어가 보죠. 자, 그러면 크게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 임의규정줄 한번 꺼놔요. 임의규정. 자, 계약법 처음부터 어디까지? 임대차 전까지 전부 다 임의규정이야. 그러면 임의규정이란 그러면 뭐예요? 특약으로 배제시킬 수 있는 것. 그러면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도 결론적으로 임의규정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해석하러 가죠. 계약 당사자가 계약금에 의한 해제권을 배제하게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잘라요. 약정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럼 박 당사자는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대로 이제 약정하는 데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만약에 계약금 당사자 계약금에 따른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한 약정을 하였다면 각 당사자는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면 약정을 하였다면 그 효력은 무효다. 이러면 틀린다라는 겁니다. 아까 임의규정으로서 특약으로 배제시킬 수 있는 규정이 무슨 규정이죠? 임의규정이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1번과 관련돼서 해석을 우리가 끝났네.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이행의 착수와 관련돼서죠. 이행의 착수. 그러면 이행의 착수와 관련돼서 항상 해약금이 나왔을 때 우리 한번 보죠. 한번 여쭤볼게요. 자, 토지 거래가고 여기.
자, 토지거래가구역. 자, 토지거래가구역은 어때요? 토지거래가증을 받기 전까지는 무슨 상태라고 배웠어요? 유동적 무효 거죠. 아직 유무효가 결정이 안 됐죠. 유동적 무효니까 아직 무효가 결정이 안 됐으니까 확정적 유효 무효가 결정이 안 됐으니까 결론적으로 유동적 무효 상태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토지거래가구역에서 유동적 무효니까 자 한번 봅시다. 이거 봐요. 채권적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자꾸 이제 사고하는 방식이 여 채권적 효력만 생각하면 안 돼. 자꾸 토지거래가구는 무슨 상태죠? 유동적 무효죠. 그러면 채권적 효력도 결론 없다. 아직 유무효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물권적 효력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상태이기 때문에? 유동적 무효. 자, 토지거래어장의 세 번째 무슨 의무는 발생하죠? 협력 의무는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협력 의무 도와달라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협력 의무와 관련돼서는 착수 전으로 봐요? 착수 후로 볼까요? 착수 뭐예요? 전이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해약금에 의한 해제도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떨어진다. 자, 그러면 이거와 관련돼서 그러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관련돼서 채권적 효력도 없고 물권적 효력도 없고 협력 의무만 발생한다. 그러면 우리 협력 의무로 봐서는 아직 착수 전 단계로 보거든. 그러면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걸. 그러면 일단은 자,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일단 거기 뒷장을 한번 쭉 옮기면 몇 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자, 427페이지 맨 위에 가봐요. 자, 427페이지 7번을 한번 봐봐요. 자, 토지거래액을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인 매매계약에서도 자, 거기에다 적어놓으세요. 협력 의무는 이행 전이라는 거는. 그러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 동그라미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올해 토지거래구역에서는 민초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안 나와요? 한번 그거부터 한번 잡아봅시다.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올해는 안 나와. 네. 작년에 토지거래가구역 박스 문제 나온다거나 작년에 토지거래가구역이 안 나오면 저 뭐예요? 손에 장을 짓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박스 문제로 우리가 출제가 될 거예요. 아마 올해 토지거래가구역과 관련돼서는 특히 뭐예요? 계약법과 관련돼서 요 지문으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특히 7번에 대해서는 잘 잡아놓으라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잡자. 자, 토지거래가구역은 무슨 상태다? 유동적 무효 상태다. 그러면 채권적 효력이 있어 없어? 없어. 물권적 효력은 없어. 협력 의무는 발생한다. 협력은 착수 전이 후에 전. 그러면 협력 의무는 또 올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 수 있어. 어디로? 또 다 까먹었어. 그렇죠? 써요. 협력 의무는 선이행 의무야. 선이행 의무. 자, 선이행 의무. 그러면 선이행 의무로서 동시 이행 항변권은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올해 자, 토지거래가구역은 올해 계약법에서 아마 장난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선이행 의무로서 토지거래가구역에는 자, 동시 이행 항변권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인정이 안 된다라는 거. 이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토지거래가구역과 관련돼서 이렇게 정리해 놓고요. 그러면 우리 해약금 해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뭐가 중요해요? 착수 전 단계냐, 착수 후냐? 그걸 초점을 맞춰서 자꾸 읽어 두셔야 돼.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자, 지문을 이제 또 분석하러 가죠. 자, 그러면 이제 이행의 착수. 당사자 일방이 거기 이제 지문을 보시면 당사자 일명이 즉 이행에 착수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일부에 인식할 정도로 채무의 이행의 일부를 하거나 이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 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요거 줄쳐놓으세요. 단순히 이행에 준비하는 것만으로 뭐예요? 부족하다라는 것. 부족하다는 것. 자, 단순히 이행에 준비하는 것만으로 이행의 착수를 볼 수 없다라는 것. 그러면 여기 이제 포인트 아주 잘 해놨네요. 진하게 우리가 칠해놨네요. 자, 그러면 기억 지문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문 자체를 이해했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2번 지문을 보죠. 계약금이 수수되는 후 잘라요. 계약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죠. 그러면 계약은 무슨 계약이다? 여물 계약이네. 자, 매도인 동그라미 살아요. 매도인. 자, 이걸 잘 잡아. 이 니은도 민법 총칙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지문이야. 자, 오늘 확실히 해석을 한번 해봐요. 자, 매도인이 매매 계약의 이행에 착수 없는 바, 착수한 바가 없더라 하더라도 매수인이 중도금 어디 측에서요? 매도인 측에서 중도금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그럼 매도 쪽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매수 쪽에서도 중도금이 들어갔다면 이행의 착수로 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매도인 쪽과 매수인 쪽에, 그러면 매도인과 매수인에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했더라도 이거는 이행의 착수로 본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자, 니은도 완전히 해결하고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디귿과 관련돼서 우리가 봅시다. 자, 디귿 한번 읽어봐요, 본인들이. 자, 자기가 해석하는 거하고 저랑 해석하는 거 맞는지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매매계약의 일부 이행에 착수한 매수인은 동그라미잖아요. 계약금의 일부 이행에 착수한 매수인은 매도인의 이행 착수 전이라도 전 동그라미. 임의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지문과 관련돼서 어떤 지문하고 똑같은 지문이 사실 따지고 보면 니은하고 디귿이 같은 지문이야. 자, 그러면 디귿을 한번, 자, 리얼을 한번 읽어봐요. 리얼을 또. 자, 그러면 어디를 잡았어요? 여기 잘라요. 자, 소송을 제기 줄잖아요. 자, 우리 판례는 소송을 제기한다 해서 이행의 착수로 풀어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소송 제기. 그러면 이거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 착수 후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행에 착수할 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키워드를 잘 잡아야 됩니다.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 착수로 보지 않아. 그래서 이거는 착수 전 단계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문에 익숙해지면 이제 항상 이렇게 가요. 자, 소송 끝에 가서 있다, 없다만 확인하는. 처음에는 이제 해석을 하지만은 이 부분에 잡아서 우리가 이렇게 치고 나갈 수가 있고요. 자, 미음과 관련돼서 자기가 읽어봐요. 자, 미음과 관련돼서. 먼저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지문으로 나오니까. 자, 됐어요? 그럼 저처럼 해석했는지 봅시다. 이행계의 약정이 있더라도, 자, 잘라요. 이행계의 약정이 있더라도. 자, 약정이 있대요. 약정만 있을 뿐이죠. 그렇죠? 자, 특별한 사정이 있대요, 없대요? 없대. 그러면 이행 전에. 그러면 착수로 보지 않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착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네. 전에는 이행에 착수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후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미음과 관련돼서 이제 해결이 됐고요. 또 이제 여물계약 또 나오네. 자, 여물계약은 뭐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앞으로 읽지 말고 읽어볼래요? 또 계약이라고 읽는다. 합의. 자, 그 다음에 물건의 인도. 이게 바로 뭐예요? 여물계약이. 자, 근데 이제 자꾸 이제 여물계약 그러면 이제 외우지 말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예요? 계약은 계약입니다. 계약은 계약.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뭐라고 써놨어요? 또 계약이라고 있는다. 합의. 이거는 뭐예요? 계약금. 인도를 요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예요? 여물계약.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 안 외우려면 자꾸 이해를 해놓으라고. 그렇다면 계약과 관련돼서 매매계약과 더불어 계약은 읽어봐요. 계약은 이거 한번 읽어볼래요? 뭐예요? 합의 플러스 뭘 요하는 거죠? 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여물계약.
계약. 그래서 줄 알아요. 자, 이 부분에 이 지문을 갖다 놓은 뭐예요? 의도는 요거는 26회 때 출제가 되거든. 다음 주 계약건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계약건 계약과 더불어 제대로된 계약건 계약은 낙선 계약이다. 어때? X. 낙선 계약이 아니라 요물 계약이다. 자, 그러면 계속 가죠. 그러면 따라서 계약건 계약은 검정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므로 그러면 여기에서 잘라요. 그래서 요 보죠. 교부입니다. 계약금 지급 약정만으로 한 단계에서는 자, 그러면 봐봐요. 계약금을 지금 계약금이 현실적으로 넘어갔어요. 약정만 했어요. 약정만으로. 그러면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권이 읽어봐요.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그러니까 왜 제가 자꾸 요물계약을 강조하느냐. 요물계약을 강조하느냐. 그러니까 요물계약은 물건이 현실적으로 교부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요물계약이고요. 니은과 관련돼서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매수인이 약정한 계약금을 지급했대요, 안 했대요? 안 했대요. 잘라. 약정이 없었더라면 잘라요. 자,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자,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야. 자, 여기에서 이제 없다라는 의미를 한번 잡아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없다. 자, 이것과 관련돼서는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됐대. 이거 조심해야 돼. 일단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됐답니다. 그러면 계약금이 기준이 되는 거면은 실제 교부하는 계약금이 아니라 무슨 계약금이다? 약정 계약금이야. 이게 문제가 됐던 게 어떤 판례냐면, 자, 우리가 뭐예요? 7억짜리를 얼마를 넣었죠? 자, 계약금이 얼마 들어가야 돼요? 7천만 원. 근데 부동산이 한참 올라가고 있을 때, 그때 뭐예요? 매도 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해지하고 싶죠? 그러면 해지하고 싶죠? 해지하면 몇 배를 줘야 돼요? 2배를 줘야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봐봐요. 자, 7억이면 7억 들어갔어요. 7억 들어갔는데 매수 쪽에서는 돈이 없어서 뭐예요? 7천만 원을 안 주고 4천만 원을 줬다라는 거야. 근데 막 부동산이 떠요. 그러면 매도인은 얼마를 주고 해지하고 싶어요? 4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을 주고 싶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약정 금액은 얼마예요? 7천이죠. 그럼 2배 하면 얼마예요? 1억 4천을 줘야 된다는 거야. 이게 한참 놀랄거리는 게 과거에 부동산이 올라가고 있을 때 계약금이 없을 때 그 문제의 판례라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봐봐요.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되더라도 계약금이 기준이 되는 거면은 여기에다 줄 쳐서요.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약정 계약금이다. 아, 그렇구나. 자, 4번과 관련돼서 보죠. 계약금을 받은 매도인이 그 배액을 상환하고 잘라요. 자꾸 자르는 연습을 해. 지금 요거는 지문 해석이라서 자르지 않으면 자꾸 여러 사건이 곁들여져 있어서 이해하기가 못해. 그러면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하려면 잘라요. 계약 해지의 의사 표시 외에 계약금 배액을 이행일 제공해야 되고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은 공탁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요거 포인트 잡아요. 공탁하지 않고도 해지할 수 있다라는 것.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5번이에요. 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요 정도 오면 다 까먹었어. 뭐 하고 있어요? 계약금에 의한 해지를 하고 있죠. 그렇죠. 또 다 까먹었어.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계약금의 해자는 착수 전에 해요? 착수 후에 해요? 착수 전이죠. 그걸 생각하라고. 그걸 생각하지 않으면 또 이 지문도 상당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채무불이행한 해제가 아님으로써 잘라요. 채무불이행한 손해가 아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손해배상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착수 전 단계 해주니까. 자, 의미가. 그러니까 채무불이행한 해제가 아니라고. 그러면 착수 전 단계 했으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이해를 너무 못해요. 이걸 너무 못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요거와 결부시켜서 이것도 이해를 못한 게 하나가 있어요. 한번 봅시다.
자, 요 지문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착오 취소는. 자, 착오 취소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OX. X죠. 읽어봐요. 착오가 무슨 불법이 있냐고. 그렇죠. 착오. 그렇죠. 그러면 착오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해약금 해주는 착수 전 단계에서 벌어지는 사건이거든. 손해가 발생할 일이 없어. 그러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지문에 대해서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지문에 대해서도 아무 생각 없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이 지문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워한다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5번 채무불이행은 해제가 아니므로 손해배상은 발생하지 않는다. 자, 조심해 놓고요. 자, 여기까지 잘라봐요. 계약금에 의한 해제죠. 해약금의 해제. 착수 전이의 후예요. 전이죠. 그러면 착수 전이므로 원상회복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렇죠. 원복도 없다. 자, 7번과 관련돼서 자, 토지 거래허가를 받아 유동적 무효 상태잖아. 그렇죠. 협력 의무만 발생하죠. 착수 전이의 후예요. 전이죠. 그러면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문 자체가 지문이 모두 나오는 지문이에요. 이 자체가. 그런데 상당히 쉽지는 않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어려운 요약집이에요. 이 요약집 자체가. 그러니까 혼자서 읽어나갈 수가 없어. 앞에 뭐예요? 아무 의미가.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한번 보시죠. 자, 그 밑에 뭐라고 나와 있죠? 해약금에 의한 해제. 해약금의 특약이 나와 있죠. 자, 이약금에 의한 특약이 있네. 자, 이약금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이거는 답을 이렇게 해서 이약금 특약으로 우리가 잡아놔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약금 해제. 그러면 아까는 해약금에 의한 해제고 이번에는 이약금에 의한 특약이야. 자, 그러면 두 개는 반드시 외워야 돼. 외워야 돼요. 자, 옛날에 뭐 경찰서장님 사모님이 있었어요. 뭐 경찰서장님. 계약금만 나오면 헷갈려. 그렇게도 이야기해도. 선생님, 저는 해약금에 의한 특약, 이약금에 의한 특약을 이해를 못합니다. 두 개는 기본적으로 애워놓고 들어가라고. 자, 특약은 그러면 여기에 뭐라는 거예요? 약. 그래서 여기에서 두 개를 반드시 숙지해야 돼. 무슨 벌이에요? 이약벌. 그 다음에 두 번째. 손해배상 예정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서. 그러면 이약금이냐 해약금이냐 이걸 이제 생각하면서 그러면 이약금에 대한 특약은 이 두 가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지문들을 해석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약금의 특약 무슨 벌? 이약벌. 그다음에 손해배상 예정. 자, 그러면 손해배상 예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씩 해석하러 가자고요. 자, 그러면 이걸 끌어서 갖다 붙여보자고요. 자, 습관을 잡고 들어야 돼요. 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잘라요. 잠시 잘라. 계약금이 수수되었대요. 수수되었대요. 계약금을 이약금을 하기로 특약이 없는 한, 특약이 이약금으로 하기로 특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한 동그라미. 그러면 요 특약이 없으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까지 잘라요. 손해배상 예정으로 볼 수 없고 없다라는 거야. 없죠? 자, 이약금에 그러면 특약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이약금의 특약의 법적 성질은 무슨 벌이에요? 이약벌. 그 다음에 손해배상 예정으로 보는 거야. 근데 이약금에 해서 특약이 있어 없어? 없어. 없으니까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자, 볼 수 없고. 계약 당사자 일방이 기책사유로 인해서 해제됐더라도 계약금이 이약금으로 상대방에 당연히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다? 특약이 없음으로. 그죠? 특약. 그러니까 요 부분이야.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잡지 않으면 요 지문은 상당히 또 긴 지문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꾸 지금 무슨 파트 하고 있어요? 이약금이라고 하고 이약금. 이약금은 뭐라고요? 이약벌, 손해배상 예정으로.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2번으로 가죠. 자, 매매계약을 이약금으로 한 특약이 없는 한 잘라요. 특약이 있대 없대? 없대. 없죠. 특약이 없었답니다. 그러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여기 줄쳐놓으세요. 실제 손해만을 배상할 수 있다. 그렇죠. 특약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러면 이제 3번과 관련돼서 손해배상의 예정이 부당히 가다한 경우, 가다 동그라미 쳐놔요. 가다.
자, 그러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으나. 자, 이 약관의 약정이 이때요, 어때요? 이때요. 자, 여기는 그러면 손해배상 해정이 부당히 가등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지만 이약금의 약정은 가등하더라도 잘라요.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는 이 약정의 약정이죠. 그걸 감액할 수는 있어, 없어? 없어. 왜 그래요? 또 까먹었다. 특약을 했잖아. 특약을 했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무슨 벌이라고 그랬죠? 이약벌. 그다음에 손해배상 예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약벌 약정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래서 여기 봐봐요. 손해배상 예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포인트를 잡아야 돼. 그럼 이약금에서 이제 특약이라는 의미를 잡으면서 1번, 2번, 3번을 해석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또 보시죠. 자, 그러면 매도인의 담보 책임. 요거는 우리 좀 쉬었다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계약은 매년 출제가 돼. 출제가 안 되면 제가 죽어요. 그러면 계약과 관련돼서는 몇 종류? 두 종류라고 하면 저 죽어버릴 거야. 세 종류가 있죠. 정약금, 해약금, 그 다음에 이약금이 있어. 정약금은 증거, 민법의 최소한의 개념이고, 해약금은 그러면 추정한다요, 간주한다요? 추정한다. 그러면 착수 전 단계 후를 자꾸 나누는 연습을 해줘야 돼요. 착수 전 후.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약금은 뭐가 있어야 돼? 특약이 있어야 돼. 그러면 이약벌과 손해배상 예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요 첫 시간에 배우는 계약금 반드시 출제돼. 2.5점짜리니까 특히 요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읽어보고 이해를 안 되면 자꾸 질문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매도인의 담보 책임. 제일 하기 싫은 게 계약금에서 우리 계약법에서 제일 하기 싫은 게 뭘까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 이거는 진짜 짜증냅니다. 이거는 돌아버리려고 그래. 자, 그러면 매도인의 담보 책임과 관련돼서 이거는 우리 잠시 쉬었다 들어가자고요. 자, 잠 좀 깨고 오시고요.